Xin chào mọi người.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짜오 율쌤에서 ABC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가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강 7일 만에 끝내는 ABC 말하기, 쓰기 수업의 OT 그리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날인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 이 ABC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저희 수업은 어떤 수업인지 궁금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ABC란 어떤 시험이고 또 우리 수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만 봐도 어떤 시험을 내가 치르는 거구나.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에 갔을 때 내가 학습하게 되고 내가 외우고 있을 내용은 무엇이 되겠구나. 다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딱 귀 쫑긋 집중해서 우리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우리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제가 시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ABC란 무엇인가? ABC 시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업 소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시험을 보면서 알게 되었던 꿀팁들 제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본 수업 내용이죠. 쓰기 시험 유형. 우리는 쓰기 시험과 말하기 시험 유형, 말하기 시험을 위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두 시험의 유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BC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시험은요, 베트남 호치민 인사대학교,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사범대학교 등등 다양한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면서요, 베트남어 능력을 평가받고 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매년 4에서 5회 개최가 되고요. 베트남에 유학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꼭 따셔야 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베트남어 ABC 시험은 결국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치르는 시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따서 우리가 회사에 제출하든 학교에 제출하든 혹은 나의 개인 능력, 베트남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 인증서를 받든 결론적으로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시험이 바로 ABC 시험이다. 그러면 이 ABC 시험에는 몇 과목이 있느냐? 바로 4과목이 있습니다. 자, 듣기, 쓰기, 독해, 말하기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요. 이 4과목을 봐서 우리의 점수를 평균 점수로 나눈 다음에 평균 점수로 나눠서 나에게 점수를 내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험 등급이 어느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BC 시험 등급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2단계씩 묶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먹이라는 베트남어 단어는요. 이거는 급을 뜻하는 거예요. 급.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점수로 쳤을 때는 평균 점수가 1점부터 1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1점부터 10점에서 내가 받는 평균 점수에 따라서 나의 레벨이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치르는 분들,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주 목표는 B1, B2가 제일 많으실 건데요. 지금 점수를 보시면 10점 만점에 4점부터 7점까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점, 10점 만점에 4점이기 때문에 이제 100점으로 치면 40점, 100점으로 치면 70점, 이 중간 사이에 들어가야만 B1과 B2 레벨을 딸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BC라는 시험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시험은 컴퓨터 시험, 자, 여기 컴퓨터 시험, 종이 시험, 그리고 대면 면접 시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컴퓨터 시험은 듣기와 독해 이 2가지가 컴퓨터로 이루어집니다. 자, 듣기, 독해, 그리고 종이 시험은 쓰기, 그리고 대면 면접, 서로 얼굴 보고 하는 시험은 말하기 시험 하나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 듣기, 독해,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인사대학교에서 주로 컴퓨터 시험을 많이 보는데 시기에 따라서 또 내가 치르는 그 회차에 따라서 컴퓨터 시험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보느냐 시험을. 그럴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OMR 카드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1, 2, 3, 4 있고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3번이면 3번 색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OMR 카드. 이 OMR 카드를 나눠주고요. OMR 카드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면서 정답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OMR 카드를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을 다 체킹한 다음에 OMR 카드에다가 하나하나 기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듣기는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45분까지. 이거는 호치민 인사대학교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사범대학교, 다낭 혹은 한국에서 토피블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8시 45분까지 1시간. 독해도 1시간. 다 1시간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준비할 예정이잖아요. 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시험을 보고 나서 세 번째로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보게 되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12시 이후 이름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는데 제일 늦게 시험을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4시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뭐 밖에 나갔다 오거나 식사를 하고 오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움직이셔도 괜찮고요. 또 이제 시험을 보는 시험장 앞에서 말하기 스크립트를 보면서 내가 연습했던 거를 복습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다만 시험장 안에는 그런 자료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BC 시험은 조금씩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듣기, 독해, 쓰기, 말하기 4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3가지 과목은 순서가 조금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일 만에 끝나는 ABC 말하기 쓰기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수업의 목적은 첫 번째, 시험 이해도 향상입니다. 시험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는 동안, 우리가 수업을 듣는 동안 제가 시험 꿀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쓰기 파트, 말하기 파트를 아주 잘 학습하는 건데요. 자, 쓰기 파트 먼저 보면 쓰기 주제 및 유형을 학습해야 됩니다. 자, 쓰기 주제가 조금 다양해요. 3가지가 있고 또 그마다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또 쓰기 추천 패턴을 제가 매 수업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함께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여기 정말 중요해요. 쓰기는 사실 패턴을 얼마나 내가 잘 암기했느냐에 따라서 이 양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말하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제부터 자, 여기 중급이 빠졌네요. 중급, 고급 주제까지 우리가 학습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고급이 있냐? 네, 고급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급 레벨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 레벨을 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중급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급 주제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함께 많은 주제들 함께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주제에는 제가 기본형과 확장형을 넣어놨습니다. 기본형은 우리 A1부터 B1까지 보시는 분들이 기본형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형은 B2 이상, 우리 B2부터 C1, 죄송해요. C2까지죠. 그래서 A1부터 B1은 기본형, B2부터 C2는 확장형을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2가지 차이가 많이 나냐? 확장형은 말 그대로 기본형 내용을 더 살에 붙여서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형을 공부하셨다면 확장형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조금 욕심이 나는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시면 확장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강 대상. 이런 분에게 이 수업이 잘 어울린다.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 대학 입학 예정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베트남 대학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트남 대학에서는 보통 B1 레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베트남어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베트남어 학과에 외국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보통 B1 레벨을 딴 후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 레벨을 꼭 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베트남 유학생들. 자, 아마 지금 베트남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베트남 유학생분들은 매일매일 베트남어로 수업을 듣고 또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베트남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와 말하기 수업이잖아요. 특히 말하기 파트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용 말하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화 패턴들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회화 패턴을 공부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하고 바로 써먹고 또 선생님들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에 계신 직장인 및 구직자 분들인데요. 자, 우선 직장인 분들은 일을 하는 도중에 베트남 분들과 이제 맞닥뜨리고 대화할 일이 많겠죠. 그때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호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하시는데 영어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어를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 업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어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조금 더 많은 호감을 살 수 있고 또 일을 함에도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직자분들은 어떨까요? 구직자분들도 베트남에서 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베트남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베트남어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많아지고 또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어 스펙을 요구할 일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ABC 시험에 참여를 하고 원하시는 자격증을 따시면 구직 활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어 학습자. 자, 베트남어 학습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 지금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베트남어 학습자이실 텐데 베트남어 학습자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베트남어만 궁금해서 오신 분들보다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도 궁금증이 있고 베트남의 문화에도 궁금증이 있어서 베트남 여행도 가고 문화도 공부하고 또 언어도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 우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 내용 안에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 단순히 베트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베트남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번 수업을 듣고 ABC 시험을 준비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강의의 효과와 학습에 대한 제가 약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강의 효과는 시험 준비를 완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특히 쓰기, 말하기 파트에서는 정말 완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총 24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에 쓰기와 말하기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요. 하지만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내용을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다 듣고 나면 ABC 파트, 쓰기와 말하기 파트에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실전 대응 능력 강화. 자,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베트남어로 리스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ABC 수업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한 음성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수업에서도 같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함께 해석도 할 예정이라서 여러분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구나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회화 자신감이 향상하실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시험을 떠나서 일상에서 회화를 하는데 그 자신감이 향상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시험용 말하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시에도 쓸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회화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까지 해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마지막 강의쯤 가 있을 때는 초반에 나왔던 내용인 아이스 브레이킹 내용들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베트남 친구들이나 직원분들 혹은 선생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만났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베트남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인사를 하고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쓰기 파트가 있잖아요. 그 쓰기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패턴들을 알려드리면서 베트남어로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혹은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지, 또 편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파트인 에세이 파트도 제가 정말 고심해서 이번에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여러분이 에세이 파트 수업을 딱 듣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아마 어떤 식으로 이 에세이를 작성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글 쓰는 것에 대한 실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지속성 및 시험 연계성인데요. 우선 학습 지속성이라는 것은 이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번 시험 ABC는요. 단순히 하나 ABC 말하기와 쓰기 수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어에는 말하기 시험이 ABC 말고 OPI와 OPIC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들도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베트남어로 말하는 시험인데요. 이 ABC와 상당 부분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OPI, OPIC 그리고 ABC 말하기 파트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을 함께 만들어서 이번 수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형과 확장형을 공부를 하시면 이거를 그대로 OPI나 OPIC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시험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ABC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특히 말하기 쓰기 파트를 준비를 다 하시면요. OPI, OPIC, ABC 그리고 한국에서 ABC라 불리는 토피브 시험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독해랑 듣기 같은 경우에는 또 플렉스한 시험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약속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커리큘럼 1강부터 쭉 들은 이 커리큘럼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정말 급해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 들어야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해야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매일 학습량을 정하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시간도 괜찮고요. 아니면 분량도 괜찮아요. 자, 이거 꼭 약속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말은 우리가 쉬거나 복습을 한다고 해도 월, 화, 수, 목, 금은 꼭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강을 들었으니까 2강을 들었어요. 그러면 2강 내용을 꼭 오늘은 마스터하고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분량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어 정리 및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각각 수업 안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끔 단어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옆에다가 작성을 해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펜과 노트를 준비해서 노트에다가 오늘 배운 단어를 쭉 정리한 다음 수업이 끝나면 그 단어장을 보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어를 만약에 앞부분 커리큘럼에 따라서 암기를 해두시지 않으면 뒷부분에 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한 10번 정도 언급이 된 단어들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면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단어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쓰기 그리고 말하기 시험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입으로 발음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바로 설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읽는 발음 듣고 스탑 한 다음에 발음 따라해보고 그리고 해석 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한 문장 읽고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한 문장 읽고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제 발음으로 한번 쭉 읽고 여러분이 따라하실 수 있게끔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거니까요.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은 스탑하셔서 한번 따라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쓰기는요. 우리 오늘은 이제 ABC 시험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2강, 3강, 4강이 편지 작성, 이메일 작성, 에세이 작성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이죠. 2강으로 넘어가시면 편지 작성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에세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볼 거고요. 쓰기는 4강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4강 안에 이 3강에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만 들어서는 내용을 다 정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3, 4강 한번 듣고 또 한 번 더 2, 3, 4강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말하기로 넘어가면요. 자, 5강부터 12강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 가족소개, 동네 소개, 고향 소개, 거주 형태는 이제 집을 묘사해 볼 거고 베트남어 공부 이유, 나의 회사, 나의 학교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초급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초급. 자, 무엇이냐?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키워드가 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나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기소개, 가족소개, 동네 소개, 고향 소개, 집 소개, 베트남어 공부하는 이유, 회사와 학교, 다 나와 관련된 것들,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파트가 바로 초급 파트고요. 이 초급 파트는 우리 이제 말하기 시험으로 쳤을 때는 처음 3분,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기 전, 중급 질문 넘어가기 전인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심화 주제들은요. 13강부터 19강까지는 취미 소개, 해외 여행 소개, 한국과 베트남 문화 비교할 거고 도시 농촌 비교, 기술 발전,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교통 체증은 베트남 교통 체증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취미랑 해외까지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초급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5강부터는 이제 중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서 여기까지는 초급, 여기는 중급. 그래서 중급에서는 이제 보시면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하게 되죠. 즉 나의 생각, 나의 의견 혹은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파트가 바로 중급,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고급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강부터는 문화를 비교한다거나 도시농촌의 삶을 비교한다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한 점은 무엇인지, 또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 교통체증 해결 방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들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주제들은 말하기에서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에세이, 글쓰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제들을 공부를 하고 말하기도 대비하지만 쓰기까지 함께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심화 과정 그 두 번째는 바로 20강부터 24강에 나오는 파트인데요. 삶의 가치, 성공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심화 질문인 사회문제 3가지, 청년 실업, 저출산, 미혼모 이 3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하기 쓰기 파트에 대한 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24강, 여기가 조금 이제 특별한 부분인데요. 그래프와 사진 보고 설명하기.
자, 이거는 보통 C1에서 C2 레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중고급 질문을 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안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 8분 정도 지났고 10분이 채 안 지났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주섬주섬 어디선가 그래프와 사진을 딱 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랜덤을 하나 주시면서 이 그래프와 사진을 보고 나에게 설명을 해줘. 준비 시간은 1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1분 동안 이 그래프 혹은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방법과 거기서 쓸 수 있는 패턴들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바로 24강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초급이나 중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시면 24강 수업은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나 궁금해서 수업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면 당연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할 거는 23강 사회문제 미혼목 가지고 이제 B2 이상 C1과 C2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24강까지 꼭 필수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쓰기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시험 유형 파트 1, 파트 2, 파트 3. 쓰기 시험은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단어 맞추기. 두 번째는 편지 이메일 작성하기. 세 번째는 에세이 작성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부터 보면요. 단어 맞추기. 이거는 말 그대로 단어 틀린 거는 맞는 것만 선택을 하는 그런 단어 맞추기 파트고요. 두 번째는 편지와 이메일을 작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에세이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3가지나 되는데 1시간 너무 짧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나눠 드릴 겁니다. 단어는 5분, 편지 이메일은 15분, 에세이는 35분. 자, 총 다면 몇 분이죠, 여러분? 자, 지금 계산하고 있나요? 55분. 그렇죠. 55분이에요. 자, 60분인데 왜 55분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험지를 본 시험 시간보다 늦게 나눠주는 곳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저희가 여유 시간을 갖고 55분 동안 3가지 파트를 준비를 하고 작성을 해볼 건데요. 제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어 맞추기. 얘는 2.5점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2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팁은요. 지문 내용 읽지 않기입니다. 오잉? 지문 내용 읽지 않기. 자, 우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 넘기기. 야, 지문도 안 읽고 모르는 단어도 넘기래요. 마지막으로 문제수는 20개인데요. 같이 한번 문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내용이 작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 베트남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미지 좀 작게 해놨습니다. 자,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 펀못 1번 파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내용을 보니까 얘가 지금 지문이에요. 근데 지문은 제가 읽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밑에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고 A, B, C, D 해서 선택을 하나 하는 건데요. 만약에 1번을 보면 독수, 뜩수, 득수, 독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정답이 그러니까 단어가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러분? 몇 번이죠? 1, 2, 3, 4, A, B, C, D 중에 정답은 C죠. 그렇죠. 득스. 이게 정답이죠.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리더, 루이도. 여기서 정답 뭘까요? 2번은 그렇죠. B. 이런 식으로 철자 맞추기입니다. 철자 맞추기. 그러다 보니까 내용, 우리가 지문을 읽는 시간에 그냥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철자 맞는 단어를 찾아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보고 그냥 맞는 단어들만 쭉쭉쭉쭉 골라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저희는 사실 단어 맞추기가 지금 2.5점이나 2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에세이로 넘어가면 5점이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파트에 좀 많은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단어 맞추기는 나의 그냥 단어를 알고 있는 실력 그대로 보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 읽지 않고 만약에 딱 보다가 만약에 뭐 노닥, 뭐 쏘작, 노닥, 노닥 이런 거 많았는데 뭐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라는 게 아예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랜덤으로 하나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파트 1, 단어 맞추기의 핵심 키워드는 시간을 단축시키자. 빠르게 끝내는 게 이 파트 1의 우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파트 2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파트 2는 바로 편지 작성하기와 이메일 작성하기인데요. 얘도 2.5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 1부 학교에서는 이제 단어 맞추기가 2점으로 배점이 되면서 얘는 3점 배점이 되었습니다. 자, 팁은요. 핵심 키워드 찾기. 자, 편지와 이메일 작성하기 질문을 보면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수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암기한 패턴대로 작성.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저희가 이제 2, 3, 4강에서 우리 강의 편지, 이메일, 에세이를 알려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패턴을 작성하고 패턴을 어떻게 암기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수업 듣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혼자서 또 글 쓰는 연습도 해보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연습해 두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실력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00자 이상 작성하기. 자, 200자에서 300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B1 혹은 A2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 200자 이상은 작성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 오늘 느낌만 볼 건데요. 위에는 상황 설명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위치, 날짜 나오고 누구에게 누구가 그리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편지에 답장을 작성해라 하면서 입력 가장 적게는 2.주 200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지 내용을 읽고 답장을 작성해 주면 되는 게 바로 편지 파트고요. 이메일 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메일이 와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상황 설명을 보고 이 상황 설명에 나온 내용대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본 수업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파트 3, 우리 대망의 파트 3죠. 5점짜리 에세이 작성하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팁은 핵심 키워드 찾기 똑같습니다. 질문을 보고 핵심 키워드 찾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본 수업에서 알려드릴 거고 미리 글 구조 짜기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겠다 이런 미리 글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조를 짜지 않고 그냥 막 글을 쓰면요. 글이 쓰다 보니까 산으로 가요. 쓰다 보니까 막히고 쓰다 보니까 끝나버려. 뭐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로 먼저 글 구조를 잡을 거예요. 서론은 어떤 이야기, 본론은 어떤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자 그냥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만 쓰시면 돼요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본 수업에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패턴을 암기하셔서 서론에서 3-4문장, 본론에서도 2문장, 3문장, 그리고 결론에서도 3-4문장을 작성을 하시면 400-500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50에서 200자 정도를 이제 저희 패턴으로 채울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째 파트는 쓰는 거고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한 다음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이걸 여기서 찾아야겠죠.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거나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에세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세이 주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제가 패턴을 만드냐? 자, 어떤 에세이에든 들어갈 수 있는 패턴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저희 수업에서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1, 2, 3 여기까지고요. 우리 말하기로 넘어가서 말하기는 어떤 시험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시험 유형인데요. 자, 첫 번째 말하기는 우리가 이제 ABC를 봤을 때 네 과목을 보잖아요. 쓰기, 듣기, 독해, 말하기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과 만나서 하는 대면 시험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른 시험들은 물론 쓰기도 내가 쓴 내용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거라서 이제 나의 쓰기를 이제 채점해 주실 선생님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라든지 아니면 우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면 점수가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죠. 근데 말하기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도 점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앞에서 나의 이 점수를 채점을 매겨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또 내가 얼마나 리드를 했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조금 못하더라도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과 초급 질문에서 내가 얼마나 답변을 잘하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3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초급 질문, 자기소개 및 가족소개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은 중급 질문으로 넘어가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까 전에 우리 봤었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고급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가치관을 소개하거나 혹은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고급 질문까지 모두 끝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럼 뭐 한다 했죠? 맞습니다. 그래프와 사진 묘사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임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10분 내내 여기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들어가자마자 한두 마디 하고 나서 바로 중급, 또 중급 끝나자마자 고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말하기 실력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기 시험은 이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위기 조성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때 인사를 얼마나 잘 한다든가 뭐 끝나고 나서 나의 목표, 나의 시험의 목표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나온다던가 다양한 팁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 팁들은 본 수업에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파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과 초급 질문은요.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학습자의 기본적인 회화 능력을 평가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파트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예요. 오늘 날씨 어때? 밥은 먹었니? 뭐 타고 왔니? 오늘 시험 어땠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답변을 잘하면 우리 점수를 굉장히 많이, 초반부터 많이 받아놓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특히 A2 혹은 B1 이 레벨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스 브레이킹과 초급 질문 대답만 잘 하셔도 그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B1 레벨이 4점이었잖아요. 10점 만점에. 그러면 우리가 반타작만 해도 우리 B1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간대는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과 초급 질문 파트일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급 질문 가볼게요. 자, 중급 질문 파트에서는 학생의 취미, 학교나 직장에 대한 소개, 주거 환경에 대한 묘사, 베트남어 학습 동기나 여행 경험 등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 과정에서 베트남어 이해력과 중급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 인물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베트남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 이해력이라는 것은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력을 얼마나 하고 있어서 문장 구조를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문법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중국
중급 언어 능력이라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 일부러 베트남어로 질문하실 때 어느 정도 레벨이 있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급 질문 넘어가 볼게요. 고급 질문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가치관 소개인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파트에서 학생의 주관적인 의견을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세히 소개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화 자연스러움을 중심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견을 물어보고 해결책도 제안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줘야 우리가 이 고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나의 의견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나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어로 하려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로도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나만의 의견이나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다양한 사회 문제, 처음 들어보는 사회 문제나 혹은 내가 한번 생각해봤던 사회 문제를 이제 질문으로 받았을 때 완전히 처음 생각해보거나 처음 이런 상황에 딱 겪게 되면 우리가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급 질문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앞에 고급 질문까지는 내용을 모두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래프와 사진 설명하기는 대체 무엇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프와 사진 설명하기는요.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진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고급 질문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1분의 준비 시간 후에 학생은 제공된 그래프 혹은 이미지를 약 1분 동안 자세히 묘사하고 이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나 이미지를 제가 받았어요. 받으면 1분 동안 이 그래프나 사진을 보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를 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분 동안 선생님에게 이 그래프 사진을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꼭 이 그래프나 사진을 안 보고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 24강을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패턴을 정리해 두시면 정말 쉽게 그래프와 이미지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C1이나 C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24강까지 꼭 내용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이미지와 그래프 내용, 설명 내용도 학습을 하셔서 시험에 응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제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강부터 오늘 강의부터 24강까지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이 ABC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안 요소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2강, 이 다음 강의부터 편지 내용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 수업 관련해서나 ABC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신짜오율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ABC 강사 가니쌤이었고요.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땀biệt các bạn.